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 먼저 성 기자님. 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 사태 계속되고 있네요. 전무후무한 일인데 이번 사태가 도대체 왜 벌어진 건지 배경도 좀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이 갈등이 정말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징계위가 원래 내일 열린다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 10일, 목요일이죠. 목요일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요. 추 장관이 이미 지금 뭐 법무부 감찰이나 법원에서는 잇따라 지금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만약에 여기서까지 또 밀리면 레임덕이 나올 것이다. 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임기 후반이기 때문에 레임덕은 뭐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네. 우리가 왜 등산할 때도 올라갈 때는 뭐 이렇게 넘어져도 뭐 좀 상처나 좀 나지만 내려오다가 넘어지면 골절상 같은 걸 입을 수 있거든요. 그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제 정권도 후반기에 항상 신중한 자세 또 뭐 어떤 고도의 좀 그 안전 장치 이런 기술도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다고 뭐 누가 이기냐 이렇게 우리가 너무 싸움 구경하듯이 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이나 둘 다 이 법무검찰 분야의 수장들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법대로 하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대변인 통해서 한마디 했어요. 이게 정당하고 공정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중요하다. 네,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를 대통령도 따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이제 법대로 하자라고 왔으니 법 절차대로 대통령도 따르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뭐 윤석열이냐 추미애냐 뭐 너무 싸움 구경하듯이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런 자세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징계위원회 어떻게 될까요? 최 의원님.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징계위원회는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당형직이고요. 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2명,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뭐 변호사, 대학 교수, 그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7명이 본인 빼도 나머지 6명이 다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본인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본다면 그 징계위원회는 흔히 생각해서 추미애 장관의 뜻과 징계위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해임 또는 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네. 결국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국민의 눈에서 본다면 아니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임명한 징계위원들로부터 결론을 얻었으면 그게 과연 공정하냐? 아마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여권이 이 부분을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또 한 번 불공정 어떤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검사들도 안 한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법무부 차관도 그만뒀고요. 또 대검 차장도 다른 견해를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생각하는 그대로 징계위원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추윤 갈등이 계속 길어지면서 이 오늘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집권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러면 부동산 민심도 일부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 민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적어도 한 수개월 전부터 무려 이제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뭐 이건 뭐 횟수 가지고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37.4%라고 하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것은 결국 부동산 민심의 누적된 결과에다가 거기다가 지난 일주일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 네. 뭐 폭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역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특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느 날 갑자기 직무정지한 사태, 네. 그에 대한 법원의 그 집행정지, 네. 뭐 이런 것까지가 누적된 결과 아니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이 갈등이 끝나지 않는 한, 또 이 갈등이 국민들의 눈에 정말 공정하다 이렇게 비치지 않는 한
저는 아마 이런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추윤 갈등. 그러니까 특히 내일 좀 봐야 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얼미터 조사는 그 전에도 이제 정당 지지도 여야가 좀 이렇게 바뀐 적이 있었어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이제 한국갤럽에서 매주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한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추세 자체가 좀 하락세이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사건 자체보다 이걸 어떻게 또 좀 이렇게 수습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뭐 지지율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지지율 떨어지는 걸 뻔히 알면서 그냥 뭐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두고 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네. 여기서 좀 그 어떤 그 국민한테 좀 설득력 있게 겸손한 자세를 보여가면서 방어를 해낸다면 뭐 급속하게 뭐 지지도가 계속 추락하는 거는 뭐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까지의 그 청와대 기류를 보면요, 여하튼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기류가 명확해요. 현재까지는. 네. 그 우선 뭐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임명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기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기류가 지속되는 한 아마 지지율 방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의 예를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이제 물론 두고 봐야 되는데요. 법무부 차관 인사는 청와대 설명은 좀 다릅니다. 사표를 냈기 때문에 차관을 비워둘 수가 없어서 일단 한 거고요. 원래는 이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징계위원장을 차관이 하도록 법엔 돼 있는데 네. 이 차관을 임명하면서 저 징계위원장 직무들이 맡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도 이제 그런 점을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추미애 장관 마음대로 뭐 일방적으로 막 징계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국민한테 비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에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담이 좀 커진 모양새입니다. 징계 결정 이후에 문 대통령의 선택지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해임이나 면직 이걸 결정해서 그러면은 검사 징계법에 보면 그걸 해서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행하도록 돼 있어요. 대통령이 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행한다는 게 그러면 행하지 않을 권리까지 있는 것이냐, 대통령이 그런 권한까지 있는 것이냐, 저는 당연히 있다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다고 대통령이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 또는 면직을 건의했을 때 그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대통령은 약간 이 선에서 물러서서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언론에 따르면 뭐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징계위가 열리고 나서 징계위 결정을 하고 나서 대통령의 건의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나 또는 역풍이 불더라도 그걸 대통령이 맞아야 한다. 아마 이 대목에 그 청와대의 고민이 있겠죠. 네. 징계위원회 결론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이제 대통령도 법을 지키겠다고 이제 오늘 약속을 한 셈입니다. 헌법이나 검찰청 법을 보면 검찰총장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돼 있는데 징계나 탄핵이 아닌 사유로 대통령 마음대로 총장을 해임할 근거가 없어요. 이게 뭐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뭐 좀 나가줘 그러면 이제 나가줬지만 지금은 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근거 없이 해임을 했다가 나중에 퇴임 이후에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소출을 안 받는 거지 그 범죄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잘 알고 있고요. 또 검사징계법에 지금 최 의원 말씀하셨는데 징계의 집행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뭐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집행자에 불과해요. 오히려 이 징계를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직무유기로 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글쎄, 근데 그건 제가 좀 이의가 있는 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청와대 설명이고요. 제가 보건대는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그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에서 결정해서 청와대 건의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걸 보류시킬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을 보류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집행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건 저는 청와대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의견이 갈렸는데요. 여당도 좀 분위기를 봐야겠습니다. 지난 그 이틀, 3일 전이었나요? 법원도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줘서 뭐 여권에서도 뭐 추 장관의 뭐 명예퇴진론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여당의 출구 전략은 좀 어떻게 모색해 봐야 될까요? 글쎄 지금 출구가 잘 안 보이는데 전략이 있겠습니까? 뭐 여당도 굉장히 좀 답답할 걸로 보고요. 네. 이제 여당 입장도 그래요. 징계위원회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뭐 지금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크지요. 예. 공개적으로는 뭐 추미애 장관이 옳고 윤석열 장관이 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따로 이제 기자들이 따로 좀 취재를 하고 하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어떻게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 와서 대통령하고 여당 전체를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좀 관리를 좀 잘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다 글 띄웠죠. 백적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네. 이 얘기는 뭐 그냥 레토릭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이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아무튼 좀 상당히 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앞으로. 네, 최 의원님. 글쎄, 근데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거의 8분 응선까지 저는 올랐다고 보거든요. 네. 여기서 여당으로서는 후퇴를 하면 우리는 막을 수 없는 레임덕에 처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른바 집권당의 수뇌부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후퇴할 방법이 있는가? 과연 출구 전략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제가 생각해도 마땅치가 않아요. 여기서 밀리면 네. 그야말로 임기 지금 1년 한 5개월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밀리면 여기서는 급격하게 막을 수 없는 둑이 터지는 듯한 그런 아마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아닌 여권 사람들은 왜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 왔을까 하는 그 약간 그런 반성의 기미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건의를 받고 뭐 보류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인데 그거는 곧 추미애 장관한테 패배를 안기는 것 비슷한 양상을 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아마 그냥 밀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국민의힘이 윤 총장 복귀로 힘을 얻었는데요. 추 장관 퇴진을 압박하면서도 개인 윤석열과는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총장을 향해서 정치 안 한다고 선언하라 이렇게 언급을 했다가 또 오늘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야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뭐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퇴임 후에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뭐 그 안에 정치가 포함되느냐 그러니까 그거야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뭐 이 정도를 가지고서 이제 여권에서는 저거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권에서는 야 확실하게 뭐 얘기를 하라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아마 그거야 뭐 윤 총장의 선택의 문제죠. 그러나 지금 정치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7월 24일까지가 임기인데 또는 그 중간에 징계위 때문에 해임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 본인 앞날을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뭐 선언하고 안 하고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말이 맞다고 봐요. 어떻게 현재 검찰총장이 대통령하고 좀 맞선다는 그 이유로 야당 지지자들이 그 사람을 유력한 야당의 대선 주자로 밀어올리고 이게 뭐 좀 잘못된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또 검사들이 장관의 어떤 징계 청구가 위법 부당하다. 이건 총장을 그렇게 내쫓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집단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윤 총장이 혹시 대선 주자를 하거나 뭐 정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의사 표명을 한 검사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윤 총장이 주호영 원내대표 말대로 좀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민주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윤석열 총장 대선 주자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뭐 감사하죠.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예. 오히려 자기들로서는 고마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정치적으로 유불리는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검찰총장이 자꾸 대선 주자에 오르는 것 자체가 검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거죠. 저는 좀 끊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추윤 갈등 사태, 이 정치적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선은 징계위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신 주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그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9일까지인데 네. 이제 9일날 본회의에서 사실은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재해방지법이나 경제3법이나 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전부 마무리 짓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입법 전쟁이 남았다. 이런 부분을 발제를 했습니다. 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에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여당은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수처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게 야당의 비토권을 무산시키는 식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게 요지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결사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방법은 마땅치가 않아요. 워낙 이제 의석수가 밀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결의를 다지고 있고요. 경제3법이나 재해방지법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는 수용할 뜻을 비쳤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협상에 좀 여지가 있죠.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상황인데 최전선은 역시 공수처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9일에 법안 처리가 가능해질까요? 예, 아마 할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사태로 좀 여당이 좀 난처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지지자들 상대로 집단 면접 같은 걸 실시를 해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가 아니 총선에서 그렇게 압도적 의석을 줘서 이제 개혁 입법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의견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는데 왜 그렇습니다. 그런지를 그래서 저기 집권 물었군요. 세력이 이제 개혁 법안들을 다 국회에서 의결을 해라 이런 주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또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선거 전략상으로도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판단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대로 12월 9일까지는 법안을 처리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최 의원께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뭐 뾰족한 묘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대 없죠. 여당이 180석이기 때문에 네. 보니까 필리버스터도 제적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이 동의하면 무력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야당의 어떤 대처 좀 있을까요? 아니 필리버스터도 하여튼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해야 되겠죠. 뭐 물리적 저항 뭐 그거는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필리버스터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안건 조정위원회니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다 동원을 할 겁니다. 네. 그걸 통해서 아마 이 저지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극단적으로 최종적인 방법까지 가면 물론 뭐 표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하나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런 문제로도 지금 여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데 예. 더군다나 공수처법에 야당의 비토권을 해주겠다고 얘기한 게 작년에 패스트트랙 3법 할 때 그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그 비토권을 또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다면 정말 이 지금 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정말 이거보다 훨씬 더 추락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 야당이 한가닥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뭐 별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일단 숫자에서 워낙 안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해봐야 뭐 조금 하다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의원들 개개인의 전투력도 사실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이어가고 있는데 아니 뭐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싸워야지 여기 날씨도 추운데 계속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벌써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초재선들 지금 초선들이 시작을 하고 재선들이 이어받고 있는데 야당의 어떤 태도도 과거에 좀 전투력이 있던 야당 모습하고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 의원님부터 할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아까 레임덕 얘기를 잠깐 저희가 했는데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면직하는 문제 만약 그 문제를 여기서 멈추면 레임덕이 올지 모른다 이런 걸 여권이 우려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단 밀어붙일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줄 논평은 국민에서 멀어지면 레임덕을 앞당긴다. 이렇게 해서 역시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월수상 원전 의혹 관련해서 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언론에서는 그걸 마치 정권하고 검찰하고 싸우는 것처럼 몰아가는 측면이 있는데 글쎄 우리나라 검찰이 뭐 수사, 영장 청구 이런 걸 그런 싸움의 수단으로 쓸 정도로 조폭 양아치 집단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너무 그걸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각을 볼 필요가 없고요.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지금 다 죽는다고 연말에 난리가 나 있는데 지금 그런 뭐 검찰 개혁 물론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좀 공정하고 정당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좀 굉장히 경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좀 신속하게 이 문제를 좀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정하고 정당하게 그러면서 신속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 국민에서 멀어지면 레임덕을 앞당긴다. 예, 두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